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배당 투자를 하는 이유는 노후 대비, 가계 생활비 충당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배당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지금과 같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당 투자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자산을 매도하는 시기가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팔면 더 오르는 경우를 많이 겪었고 오를 것 같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반등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속이 쓰린 경험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배당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배당 투자를 시작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장 안정적인 배당주는 금융주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금융지주들은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다양한 금융사업을 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금융지주 중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7개 금융지주들의 과거 배당금 내역과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등을 확인하며 비교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은행업을 영위하지 않는 메리츠 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는 제외를 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국내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입니다. KB금융의 최근 10년 동안의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오랜 기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과 2020년에 한 차례씩 배당금 삭감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배당금이 증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배당 수익률이 낮은 모습을 보였지만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배당 성향도 10%대에서 20% 중반대로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금융은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병행하면서 총주주 환원율은 30%를 넘기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1년에 4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어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금융의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 배당 성장률은 46.36%를 보이고 있고 평균 배당 수익률은 3.5%입니다. 이를 통해 배당 수익률이 3.5% 이하로 하락할 시에는 투자를 보류하고 잠시 지켜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KB금융에 이어 국내 금융지주 중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입니다. 신한지주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2013년과 2020년에 한 차례씩 배당금 삭감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배당금이 증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배당 성향은 2013년부터 꾸준히 20% 이상을 보이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KB금융과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병행하며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10년 동안 평균 27.27%의 배당 성장률을 보였고 배당 수익률은 3.5%를 보였습니다. 평균 배당 수익률은 KB금융과 동일하지만 배당 성장률에서 KB금융에 뒤처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오랜 기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3년과 2020년에 한 차례씩 배당금을 삭감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증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낮은 배당 수익률을 보였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7%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이며 매력적인 기업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현금 배당을 지급하면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병행하고 있고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10년 동안 평균 68.69%의 배당 성장률을 보였고 배당 수익률도 4%를 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앞에서 확인한 기업들에 비해 과거 성과는 더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는 분기별로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4분기에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금융지주입니다.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매력적인 배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20년과 2023년에 배당금을 삭감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5년 동안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2차례나 배당금을 삭감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배당금이 증가하고 있고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배당금을 지급한 기간이 짧지만 평균 35.7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평균 배당 수익률은 6%를 넘기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 또한 평균적으로 25%를 넘기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KB금융이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에 비해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증권업과 보험업에 다시 진출을 하며 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4분기에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JB금융지주입니다. JB금융지주는 2024년에 들어와 가장 성과가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주가 상승도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JB금융지주는 최근 들어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비해 배당 수익률이 많이 높아졌고 배당 성향도 30%에 가깝게 증가하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JB금융지주는 과거부터 좋은 성과를 보였던 기업은 아닙니다. JB금융지주의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1%도 되지 않는 배당 수익률을 보였던 적도 있고 배당 성향이 10%도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JB금융지주는 지방금융지주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받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높고 평균 배당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는 BNK금융지주입니다. BNK금융지주는 JB금융지주보다 시가총액이 근소한 차이로 더 높은 기업입니다. BNK금융지주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오랜 기간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3년 연속 배당금 삭감을 보였던 적이 있고 배당 성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는 안정적인 배당주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2023년에도 배당금 삭감을 보이며 배당 안정성을 훼손시킨 모습을 보였습니다. BNK금융지주도 점진적으로 배당금이 증액되고는 있으나 평균 배당 성장률이 10%대에 불과하여 앞에서 확인한 기업들에 비해 낮은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에 BNK금융지주는 기업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직까지 분기 배당이 아닌 중간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배당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자사주 소각 등을 진행하며 주주 친화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안정성을 갖추게 된다면 매력적인 배당주에 포함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DGB금융지주입니다. DGB금융지주는 7개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배당금이 증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2015년, 2020년, 2023년에 배당금 삭감을 보이며 배당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안정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DGB금융지주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금융지주들에 비해 낮은 배당 성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기 배당이 아닌 중간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매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M뱅크가 시중은행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CET1 비율이 회복된다면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개의 금융지주에 대해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를 보면 금융지주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2017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신한지주도 거의 상승하지 못한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충분한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는다고 해도 수익을 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앞으로도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은 앞으로도 주주 친화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자료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7개 금융지주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금융지주에 투자를 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리밸런싱을 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에서 나온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